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의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 그것이 광기 어린 즉흥적 행동인지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전략인지를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그에 대한 유럽의 침묵을 통해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행보를 롤러코스터에 비유합니다. 급가속과 급회전으로 동맹국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열차가 결코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즉흥적인 광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것, 그리고 본인이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것을 집요하게 실행하는 투명하고 일관된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궤도를 이탈할까봐 두려워하지만 트럼프라는 열차는 철저한 계산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안전바를 꽉 잡지 않은 승객만 튕겨나갈 뿐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단순히 부동산 개발업자의 욕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치밀한 지정학적 계산이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권 영향력을 견제하고 히토류 같은 자원 확보와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거점으로 삼으려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임기 전부터 그리고 국정연설에서도 일관되게 언급해온 사안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파일을 다시 꺼내서 들었을 뿐입니다. 이미 군사기지가 있음에도 영토 편입을 거론한 것은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협상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운영 체제를 저는 타코 모먼트, 즉 트럼프 always checks out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트럼프가 이 타코 전술을 시전하기 때문에 세계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내뱉은 위협을 모두 실행에 옮겼다면 세계는 이미 전쟁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포를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술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최대 압박입니다. 전쟁 불사, 관세 폭탄, 동맹 파기 등 극단적인 위협으로 판을 흔듭니다. 둘째, 발빼기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에 질려 양보안을 들고 나오면 슬그머니 발을 빼며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입니다. 타국은 피하면서도 원하는 실리는 챙기는 것이죠. 백악관의 실세이자 왕수석으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정권의 이념적 설계를 담당합니다. 그가 CNN 인터뷰에서 밝힌 세계관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세상은 절차나 명분, 좋은 말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힘입니다. 유럽이 국제법과 가치를 말할 때 미국은 차갑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걸 지킬 군대가 있는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트럼프가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이른바 빠따를 드는 것입니다. 그의 불만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판을 깔아주고 지켜줬더니 동맹국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에게 빨대를 꽂고 있다. 그는 이처럼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도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는 단언했습니다. 국제법은 나를 막을 수 없다. 유일하게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나의 도덕성뿐이다. 즉 그는 자신이 곧 정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트럼프를 단순히 돈만 하는 장사꾼으로 본다면 오산입니다. 그의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최상위에는 위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자아실현이라는 거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린란드였을까요? 그것은 19세기 루이지애나 매입에 버금가는 영토 확장의 위협을 달성하여 워싱턴과 링컨 옆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연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나 방위비 압박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감당할 수 없는 난민 유입으로 인한 이민자 문제입니다. 둘째,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복지 예산과 재정 적자로 인한 복지 및 부채 문제입니다. 셋째,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느라 이미 바닥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방력 문제입니다. 내부의 불을 끄기에도 급급한 유럽에게 미국과의 대결은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유럽은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으며 뭉치지 못하면 미국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하나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국 시장마저 잃어 관세 위협에 가장 취약합니다. 결국 트럼프 앞에서 가장 먼저 조용히 꼬리를 내립니다. 반면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며 큰 목소리를 내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독일은 말만 앞서는 프랑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린 유럽은 미국의 각계격파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미국 국채를 다 팔아버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실현 불가능한 위협입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1억 달러를 팔았다고 해도 30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그저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또한 해외 보유 비중은 35% 미만이며
나머지 65%는 미국 내부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반함입니다. 이를 흔드는 것은 자신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 유럽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면 이는 부메랑 효과를 일으켜 유럽이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유럽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이는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는 유럽은행들의 자산 가치를 급락시킵니다. 결국 담보 부족으로 인한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달러 자산을 팔면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의 수출 경쟁력을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결국 유럽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자산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통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국채를 판다면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유럽 국채를 산다 한들 재정 상태가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금을 산다고 해도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이른바 티나, 즉 There is no alternative의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성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기술은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유럽에는 애플도 엔비디아도 없습니다. 결국 수익률과 안정성, 유동성을 모두 갖춘 시장은 여전히 미국뿐이라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냉정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깡패 같다고? 그래, 그렇다 치자. 하지만 우리 품을 떠나서 누구에게 갈 것인가? 동맹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쟁과 침략의 위험을 수관합니다. 아니면 중국입니다. 이는 강압적인 경제 보복과 체제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국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힘과 자아 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일관된 현실주의자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구조적 약점 때문에 미국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과 기술 패권은 대체 불가능한 기반함과 같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에서 뛰어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미국의 힘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국익을 찾아낼 수 있는 냉철한 적응입니다.